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봐도 그렇지, 조건문을 잠시 보면, 우리 조건문은 아시는 것이 뭡니까? 조건문. 자, 조건문에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if문이 있죠, if문. 그 다음에 if와 나중에 else. 그 다음에 if하고 else, if라고 해서 얘를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중첩 if문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웠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우리 4장까지가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5장수부터 우리가 이제 조건문, 제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쓰는 우리가 실질적인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지금까지 우리 진도가 약간 좀 천천히 나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빠를까요? 우리가 시험 끝나고부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끝났으니까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우리 나가는 과제도 이제 퀴즈도 좀 더 약간 양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질 수 있고, 또 실제 우리가 필드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우리가 그 과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어쩌면 지난번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재밌을 수 있어요. 실제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기 때문에. 자, if문, 우리 지난번 여기까지 했는데, 자, 중첩 if문에서 우리가 보면, if 안에 또 조건이 맞으면 또 if가, 얘는 뭡니까? 90점 이상이면, 자, 우리 시간 때, 이상할 때 우리 뭡니까? 자, A가 우리 점수죠, 점수를 갖다가 받아서 우리가 A가 90점 이상이라 할 때 우리는 항상 크다, 작다를 먼저 한다 그랬죠. 그죠? 는 A, 그렇지 않으면 else,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또 뭐이면 A가 뭡니까? 80점 이상이면 B,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요 조건. 이렇게 우리가 else if인데, 자, 요거 지난주에 했었는데, 자, 요걸 제가 다시 우리 시작한 이유 뭐냐면, 자, 이 코드를 우리가 순수도로 그리면 순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순수도 플로우차트인데, 여러분, 알고리즘 시간 다 배웠죠. 근데 이 순수도 나중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 배웠으니까. 자, 보면, 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요거 이야기 하다가 끝까지 하고 말한 것 같은데, 자, 지미 코드, 이 코드. 이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 자, if 다음에 우리가 else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그 다음에 이거 조건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실제 우리 필드에서는 이렇게 코드하지 않고 이렇게 코드가 안 나와요. 이렇게, 그죠? if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다시 if 다음에 아니면 else 그 다음에 i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얘를 갖다 하나씩 다 이렇게 올려서 쓰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러면 코드가 좀 더 뭡니까? 이쪽에 왼쪽에 보는 코드보다 오른쪽에 보는 코드가 훨씬 더 뭡니까? 코드가 더 간략화되어 있죠.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 거는 더. 그래서 코드 길이도 뭡니까? 얘는 25라인까지인데 얘는 우리가 코드 뭡니까? 좀 더 간략한 우리 눈으로 보게도 뭡니까? 훨씬 더 우리가 코드가 얘랑이랑 똑같은 기능이지만 이렇게 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뭡니까? 코드를 실제 필드에서 이렇게 짜지 않는다. 이렇게 짜면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짜야 돼, 이렇게 코드를. 자,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if와 else if 중첩 if문을 응용한 퀴즈인데 나중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세 과목을 입력받아서, 세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 과목의 합과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그 평균 값이 뭡니까? 얼마?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이면 B, 10점이면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이 되는 그런 퀴즈가 되겠죠. 얘는 뭡니까? 항상 뭐가? 세 과목을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이거 스캔F로 받아야 되겠다라 그런 건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요렇게 하면 되도록. 우리 이제 사용자 아이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도 입력을 하죠. 입력했는데 지금 이게 틀렸어요. 틀리면 뭡니까? 틀렸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도 뭡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죠? 자, 사용자 아이디 입력하라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 입력했는데, 아이디는 맞는데 뭐가? 패스워드가 입력했는데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패스워드가 틀렸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입력을 하라고 하겠죠, 그죠? 그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는
사용자 아이디 입력을 했더니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니까 뭡니까? 이 둘 다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출력값이 나올 수 있도록 뭡니까? 프로그램을 갖다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는데 뭐를 먼저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읽었다가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먼저 그리고 그 플로우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퀴즈를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 먼저 뭘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플로우 차트 할 때. 자, 우리 플로우 차트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스타터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아, 사용자 아이디에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 뭐를 20200-1을 먼저 우리가 뭐 해놔야 됩니까? 입력시켜놔야 되겠죠. 그죠? 대입시키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에? 패스워드에는 뭘 넣습니까? 우리가 1, 2, 3, 4라는 게 먼저 들어가 있고 나중에 뭡니까? 뭐를 계산해 보는 겁니까? 이 아이디하고 뭐를 내가 지금 여기 입력되는 거. 이 값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로? 키보드로 우리 입력한 거죠. 그럼 키보드 입력한 거. 아이디, 인풋, 이게 둘이가 똑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자, 이게 맞으면,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맞으면 또 뭐 해야 되죠, 이제? 아이디가 맞으면 어떻게, true. 아이디가 맞으면 그 다음 뭐가 맞아야 돼, 이제? 패스워드가 맞아야 되겠죠. 패스워드가 뭡니까? 우리가 패스워드 인풋 되는 거는 맞으면, 다음에 정상적인 로그인.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뭐가 틀렸으니, 패스워드, 아이디 틀렸으니 다시 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이 아이디를 맞는데 패스워드가 틀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요 프로그램이 돼도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번 요 코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릴 테니까. 자, 이번엔 또 다른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조건은 뭐냐면, 자, 우리가 조건문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if문, 크게 나눠서 if문이랑 다음에 우리가, 자,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 if문은 또 뭡니까?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그냥 일반 if문이 있고, 그 다음에 if와 그 다음에 else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if와 else, if라고 하는 중체 if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뭡니까? 조건문. 얘도 조건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조건문인데 뭡니까? 아, 어떨 때는 if만 쓰고, 어떨 때는 스위치 케이스만 쓰는데, 자, 학생들이 뭡니까? 그냥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뭡니까? 베리에이션 많으니까 그냥 저는 조건문은 무조건 저는 if문만 가지고 우리가 난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는 하면 아직 프로그램을 뭡니까? 우리가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일 때는 if를 쓰고 어떤 경우일 때는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야 되는지 같은 그걸 일단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냐?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떨 때 내가 if를 쓰고 어떨 때 스위치 쓰는지는 뭘 해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순서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리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도를 그려보면 아, 뭐를 써야 되겠구나. 얘를 스위치문을 써야 되는지 if문을 써야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보면 우리가 여기 스위치문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 표시는 뭡니까?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 조건. 그죠? 조건을 말하는데 이 조건에서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서 조건을 비교해보고 그 해당되는 1번이면 1번으로 2번이면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어떤 케이스별로 우리가 조건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 뭡니까? if문은 우리 항상 if문은 어떻게 됩니까? if문은 우리가 뭘 하면 뭘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해보고 조건이 맞으면 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폴스이면 또 다시 가서 또 해보고 또 조건 비교해보고 맞으면 true 아니면 또 뭡니까? false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if문은 뭡니까? 항상 뭐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하나를 두고 하나를 갖다 비교해보는 if와 else니까 얘를 가지고 조건에서 이 조건이 맞으면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얘는 뭡니까? 이 if문은 뭡니까? 조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와 뭐밖에 없습니까? true 아니면 false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걸 한번 볼까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밑으로 볼까? 아, 여기 있구나. 할 수 없다. 자, 요거랑 한번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뭡니까? 이 폼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요 조건에 대해서 뭡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참 아니면 거짓. 또 요 조건에서 참 아니면 거짓이죠. 여기 조건에 참 아니면 거짓. 요렇게밖에 비교가 할 수 없는데, 자, 우리 어디, 요거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에서 뭡니까? 조건에 대해서 1번도 될 수도 있고, 2번도 될 수도 있고, 3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맞추는, 조건을 맞는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뭘 써야 하냐면, 똑같은 조건문이지만 뭡니까?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요, 스위치 케이스문. 우리가, 비교 대상에서 나오는 값이 두 가지인 경우,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true, false 두 가지 경우일 때는 우리가 if문을 쓰는데, 이 조건에서 뭡니까? 이 조건이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고, 4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뭡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야 돼, 스위치 케이스문.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그래서 이 참과 거짓 이외의 다른 선택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때는, 그런 경우에 조건문을 쓸 때는 뭡니까? if문이 아니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요, 스위치 케이스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아까 말한 if는 뭡니까? 두 가지, 참과 거짓이라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달라는 거죠.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또 그 조건에 대해서 false의 경우인데 또 조건에 대해서 맞으면 어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참, 거짓 외에 여러 개를 갖다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뭡니까? 다중분기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개를 갖다가 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조건값에 따라서 뭡니까? 케이스문이 실행이 돼. 자, 이런, 항상 이제 지금부터 나오면 뭡니까? 새로운 함수에 어떤 그런 게 나오면 그 함수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형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뭡니까? 스위치를 쓰고, 여기에 뭐가, 여기 정수값. 여기는 케이스의 값들, 이 케이스 1번, 2번, 뭐 3번, 이런 케이스 값들, 여기. 그리고 여기 뭐 중괄로. 그래서 요 안에, 요 조건이 맞으면, 요 조건에 해당되면 뭡니까? 어디? 1번, 2번, 3번, 어느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가서 우리가 해당되는 걸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문은 뭐냐면 항상 뭡니까? 요 정수값에 해당되는 요 값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자, 우리 브레이크문은 뭡니까? 끝난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브레이크죠? 우리가 중단한다는 의미. 그럼 어디는 뭡니까? 이 케이스문은, 만약에 여기서 정수값이, 스위치 값이 얘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은 어딥니까? 요로겠죠. 케이스 1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문장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만 나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 끝이 나는 끝이. 그럼 어떻게, 여기 빠져나온다. 스위치문, 이 스위치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 중괄로부터 어디까? 요 중괄로까지죠. 그럼 이 스위치문 자체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죠, 밖으로. 브레이크를 만나면 항상.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스위치문은,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그런데 그 1번, 2번 외에 나머지 케이스는 뭡니까? 어디?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는 거예요, 디폴트. 디폴트는 뭡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경우 볼까요? 커피를 보면, 자, 우리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학번이 예를 들어서 2021-001부터 060이라고 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2021-001부터, 그러니까 우리 끝자리만 보죠. 끝자리 보자. 끝자리 보자. 자, 01번부터 어디까지? 15번까지. 15번까지는 케이스 A. 케이스 A로 가세요, 우리가. 두 번째 뭡니까? 16부터 어디까지? 16부터 우리가 30까지는 어디? 케이스 2. 근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때는 그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의되고, 나머지는 정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항상?
디폴트라고 하는 요 경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31분부터 60분까지 전부 다 여기 해당하는 경우로 우리가 가겠죠. 그죠? 우리가. 자, 쉽게 말해 이런 경우. 우리가, 얘는 예를 들어, 요 번은 우리가 801호, 얘는 802호로 가고, 나머지는 아직 뭡니까? 장수가 그걸 하니까, 나머지들은 어디? 807호에서 우리가 대기실, 이쪽으로, 우리가, 어디 한 장소로 다 그쪽으로 가라.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어디, 우리가 확실하게 케이스가 정해되어 있는 거 외에 나머지 경우들은 뭡니까?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행하죠, 디폴트. 그래서 이게 뭡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에 뭡니까? 쓰는 형식. 그리고 항상 이제 뭡니까? 다른 문장은 모르겠는데, if문에서 우리 if랑 우리 스위치 케이스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도를 플로우 차트를 갖다 꼭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우리 기본 자, 5-9를 보면,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자, 우리 옛날에 많이 해본 거 있죠? 자, 이런 보자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이 4개의 공이 있다고. 이 중에서 뭡니까? 뭘 하나 선택하는 거, 선택. 자, 얘를 갖다 하나 선택하는 거. 그 선택하는 값이 뭡니까? A라는 값 속에서 A는 뭡니까? 어디? 1번부터 4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오는 거죠. 그걸 갖다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값이 뭡니까? 여기로 와서 얘가 이 값이 뭡니까? 어디? 여기로 오겠네요. 스캔프를 받아서 여기로 오겠네요. 여기 들어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케이스 뭐죠? 우리가 1번. 다음에 케이스 2번.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케이스 3번. 그 나머지는 다 뭐가 되죠? 우리가? 디폴트 하면 되게 디폴트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스위치 값이 A. 요 A 값이 뭡니까? A는 뭐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1부터 4까지 이 중에서 하나가 막 1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가겠죠, 저거. 2를 선택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죠? 3을 선택하면 여기로 오겠네. 그 외에 나머지 여기 1번, 2번, 3번 외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네? 디폴트가 해당이 되겠네, 그죠? 자, 알겠네, 그죠? 자, 이거 뭡니까? 1번이면 어떻게 돼? 1번이 여기로 오게. 케이스 1로 와서 1번 선택했다라고 찍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항상 뭐가, 그 다음에. 케이스문은 항상, 스위치 케이스문을 갖다가 빠져나오려면 항상 뭐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문?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지 뭡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A를 1로 했다, A 값이 1이다. 자,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로 오겠네, 이쪽으로. 케이스 1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린트 F 찍고 1번 선택했다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디 나오죠 그러면? 이 스위치 문 전체를 갖다 빠져나오는 거죠. 어디로? 그쪽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바로 밖으로 그냥 여기까지니까 바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종료. 프로그램이.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더 그걸 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우리가 실행되는 순서를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보면.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스위치 보면, 자, 첫 번째, 여기가 위에가 저쪽에 잘리는구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좀 내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보자. 첫 번째 보자. 실행 순서 어떻게 됩니까? 실행 순서 같은 거 보면, 자, 지금 우리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A가 케이스 A.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보면, 자, 7번 라인 하죠. 그죠? 7번 라인. 자, 07.
얘를 선택하세요라면 그 다음 뭡니까? 뭘로? 스캔F 키보드로 여러분이 입력하겠죠. 예를 들어, 자, 몇 번? 자, 08번. 여기서 뭡니까? 우리 키보드로 뭐를? 3을 갖다가 우리 3을 선택하면, 키보드로 3을 입력하면, 3을 갖다가 입력을 하면, 자,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3 입력하면, 여기로 왔겠죠. 여기 3이 여기 들어오겠죠. 3이 그럼 어떻게 10번. 자, 10번 라인에 3이 들어오면, 여기가 우리가 스위치문. 어휴, 저거, 이러죠. 여기에 3이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3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3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디가 실행이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이쪽이 이제 3이 들어왔으니까, 3이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케이스가 요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자, 18번 라인이 실행이 돼요. 18번. 그럼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18번 라인이 실행이 되면 뭐가 되죠? 뭘 실행합니까? 요거 18번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뭐죠? 우리가 19번. 19번이 뭡니까? 우리 뭐? 얘 찍는 건 프린트F 보죠. 몇 번? 3이니까 뭡니까? 3을 뭡니까? 선택했다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자 20번이 뭐였습니까? 20번이 뭐였냐면 자 20번은 뭡니까? 자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항상 뭡니까? 브레이크 문은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레이크 문은 어디? 스위치 케이스 문을 갖다 우리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에스케이프 탈출. 프린트 케이스 문을 갖다 우리가 뭡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 문을 갖다 우리가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위치 케이스 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요 뒤에, 요 11번부터 어디까지? 여기 나와 있는 27번까지. 그러니까 26번까지. 요까지가 다 뭡니까? 하나의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물인데, 여기서 뭡니까? 20번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바로 밑으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 어떻게? 바로 27번. 그러면 빠져나와서 어디로? 27번과 동시에 뭡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종료 끝이 나고 종료 끝이 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위치 케이스 뭡니까? 여러 가지, 참과 거짓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뭡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그런 경우가 우리 바로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스위치 케이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if 문에는 보면, 자, 우리 책을 보면, 책을 좀 잠시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책도 뭡니까? 처음에 얘 프린트F 실행하면, 그 다음에 키보드 넣고 나면 3번, 키보드 3 넣었잖아요. 그죠? 넣고 나면 바로 뭡니까? 뭐를? 넣고 나면 3번 가서 얘를 선택했다라고 19번 프린트F 찍었잖아요. 그죠? 19.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어디? 브레이크 만나니까 얘를 갖다가 빠져나오는 거 어떤가요? 바로 프로그램 종료돼 버린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에 우리 책에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자, 아까 말한 대로 A가 스캔F로 들어와서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 값이 뭡니까? 어디로? 3이니까 3으로 와서 얘 실행되고 브레이크 만나면 어디로 입니까? 다시 어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위치문 밖으로 우리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갖다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뭡니까? 브레이크 문이 있는데, 자, 브레이크 문은 여러분 아주 실제 우리가 필드에서 아주 많이 쓰는 것이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어 중에 하나. 얘는 어떤 문장을 갖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해당 문을 갖다가 빠져나오게, 종료시키고 빠져나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명령어가 바로 브레이크.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이, 자, 근데 우리가 뭡니까? 근데 이걸 지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프로그램, 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스위치 케이스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이하의 문자까지 다 실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자,